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레이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최종 후보 8명 가운데 본 경선에 오를 5명이 오는 금요일에 확정됩니다. 중진과 신인의 대결 구도가 완성되면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구에 계십니까? 예, 대구에 있습니다. 아, 예. 아니, 법원 내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첫 예. 지방 일정으로 대구를 선택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수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곳이고, 네. 전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 개혁을 위해서는 어허. 대구에서 그 노선이 인정받지 못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의 그래서- 본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숙제를 풀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네. 지금 뭐 한참 요즘 여론조사 1위 하시고 분위기도 좋은데 대구 현장에서도 느껴지십니까? 열렬합니다. 제가 저도 선거를 여러 번 뛰어봤지만은 예.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오늘 경북대학교 앞에서만 거의 대학생들이랑은 사진을 한 200장 넘게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좋다 그러시는데 혹시 대구 방문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정치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라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런 글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그 얘기 항상 방송 나가서 해왔습니다. 예전에 그래요?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사인으로서 제 정치 인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이끌어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워했고요. 예. 다만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실망감이 많이 드러냈고요. 예. 저는 이거는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사실 영입은 YS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께서도 그 후보 되신 다음에도 고마운 표하고 시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래서 반대로- 굉장히 네. 공격 많이 받고 손해 많이 봤어요. 그때. 알고 노무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 정치적 도리에 맞다 보고요. 예. 다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김영삼 대통령님의 정치 노선과 예, 노 대통령의 정치 노선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게 갈라지는 분기점이 이제 3당 합당 아니었습니까? 아하. 거기서 노 대통령은 옳은 길을 간 것이고, 예. 저도 탄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선택을 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과 후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네.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도 1위를 하셨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오차 범위를 훅 넘겨 2위하고 많이 이렇게 네. 오차를 벌리셨는데, 이러면 본 경선 진출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선에서 몇 등을 하실 것 같습니까? 본선에서 제가 1등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하십니까? 이거는 예, 자신감, 자만감 이런 것보다고요. 예.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이제 그 다른 후보들께서 어허. 당심과 민심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당에는 부담을 주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저희가 대권을 잡겠다는 어떤 수권 정당이고 그러면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많다는 건 대선에 빨간불이 켜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저는 오히려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건 놀랍습니다. 예, 국민 여론이 곧 당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그 젊은 예. 후보를 스포츠카에 비유해서 공방이 좀 있었어요. 멋지고 네. 예쁜 스포츠카 끌고 가는 게 당대표 아니다. 그 짐 잔뜩 실은 화물 들어가고 좁은 골목길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채국 의원이 난 스포츠카가 아니다. 전기차다. 이렇게 반박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짐을 많이 싣고 가시면요. 또 길을 통과 못 하십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물차에 본인을 비유하신 것이 사실 좋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화물차를 몰려면은 그 면허도 다른 게 필요한데 혹시 아하. 면허는 제대로 갖고 계신지 예. 제가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저를 스포츠카에 비유하셨다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실제로 차 살 때 선택한 건 전기차입니다. 올해 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모터 쓰기 때문에 힘도 괜찮고 예. 그리고 요즘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차들은 내부의 공간도 넓어서 많은 차를 탈 수 있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특성들을 보고 저는 샀는데 예. 왜 갑자기 화물차냐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라는 건 뭔가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사실 선호하는 차이기도 하고요. 탄소 배출도 안 하고.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 전기차에 요즘 제가 산 전기차의 특수 기능 중에 예.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나눠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V2L이라고 제 전기차에다가 딴 걸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당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당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예.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아하. 자리를 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제가 전기차 사면서 제일 좋아했던 기능이 그겁니다. 전기차를 뽑아줄 수 있는 기능.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도 참 정치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뭐 광고를 받았냐 그러는데 광고 협찬 아닙니다. 이거는. 아. 네, 특정 회사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김은혜 의원이 예. 나는 카니발이다. 카니발은 축제다. 당대표 되면 대선 후보들 태우고 전국 돌면서 신나는 대선 축제 벌리겠다. 해서 완전히 대선 그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진행자께서도 현역 의원 시절 때 보셨겠지만은 네. 그 의원회관에 카니발이 한 200대 있을 거거든요. 예, 저도 그거 탔어요. 그분들이 다 축제하려고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지금 와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뭐 물론 농담이시겠지만은 예. 저는 뭐 김은혜 의원님께서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면 오히려 축제가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뭐 차가 문제냐, 운전자가 문제지 하면서 네. 그 전기차든 카니발이든 베스트 드라이버를 뽑는 게 그게 정권 교체다. 그러면서 그쪽? 본인은 모든 인재를 KTX에 태우고 다니겠다 하면서 완전히 그 판을 KTX로 바꿨네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영역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야말로 택시 면허가 있습니다. 예, 어허. 저야말로 승객들 잘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저만 영업용 면허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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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예. 차량 논쟁으로 되는 어떤 비유법 아주 뭐 흥미로운데요. 네. 자, 그런데 이 최고위원이 이제 대표 공약에서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 내신 것 같고 공방이 네. 아주 뜨겁습니다. 예. 그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20대 여성들도 있거든요. 예, 예.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뭐 여성 근데 할당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니. 예. 주 대표가 호남 여성 청년 할당제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인구를 합집합해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70% 가까이 돼요. 어허. 대한민국 인구 70%에 대한 할당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듣는 순간부터 실현되기도 어렵고 이건 그냥 구호에 가까운 거구나. 어허. 저희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다들 정치적 소수자인 분들은 이런 공허한 공약에 이제 흔들릴 분들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제가 제시한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선발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예. 토론 배틀 같은 것으로 자기 능력을 뽐내면 누구나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예. 저는 오히려 능력주의가 낫다 봅니다. 그런 어떤 70% 할당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능력주의 함정을 지적하는 어떤 학자들도 많이 났고 최근에 책도 번역이 됐거든요. 예, 그 예.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하냐. 구조적인 예, 예. 불공정을 놔두고 룰만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겠냐.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주의 관련해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평을 보시면요. 네. 다 이렇게 잘 읽었다. 그러면 네 대안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공정함을 위해서 이제 추구되는 것인데 예. 능력주의에 물론 단점들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것이 뭐냐? 표창장으로 제약 가는 거냐? 아니면 예. 봉사활동 확인서로 제약 가는 거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오히려 지난번에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능력주의가 사라지고 줄을 안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저항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능력주의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차선이라도 지금 능력주의만한 어떤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예, 지금 좋습니다. 정치권은 능력주의가 전혀 없고 연줄주의죠 지금 보면은. 예, 오히려 그게 불공정이다. 예, 이건 뭐 불공정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보면 뭐 저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예. 왕이 왕권을 강화하려 그러면요 원래 호족 아들내미 와가지고 이렇게 그 관리하고 이런 제도에서 과거 시험을 도입합니다. 예. 그게 다 왜 그런 거겠어요? 연줄로 오는 것보다는 시험으로 오는 게 더 공정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쟁이 매우 뜨거운데 한 축을 구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당대가 중진들과 신인의 대결에 압축되고 있어요. 최종 5인의 그 이번에 신진 3인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단일화 협상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이 중진 대 신진 구도로 된 것에 대해서 중진 분들은 저한테 10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랬으면 영남 대 비영남 이런 구도로 지금 기사 다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하. 제가 구도로 재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예.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 신진 후보들이 만약에 예. 예비 경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단일화 논의는 저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통진당이랑 민주당이 뭐 이렇게 단일화 한다고 할 때도 원칙이 사라졌다 했을 때 비판했었거든요. 예. 두 당의 노선이 제가 봤을 땐 선명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승리만을 위해서 단일화 한다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도. 예.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정치공학적 단일화보다는 저랑 김웅 의원이 예를 들어 철학에 대해서 많은 걸 공유하지만은 예. 또 이번에 할당제 관해서는 굉장히 또 치열하게 서로 다투거든요. 예. 반대 입장이시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게 해소되지 않고 그냥 단일화 그냥 이기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는 좀 감동을 주기 어렵다 봅니다. 예. 정치 쇄신과 개혁을 위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할당제는 작은 차이 아닙니다. 작은 차이가 아니다. 큰 차이다. 이거는 제 인사 노선이나 이런 거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대표가 해야 될 일 중에 절반 이상이 인사인데 알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할당제와 실력주의는 크게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예.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